혹시 지금 캄캄한 방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창밖은 쥐 죽은 듯 조용한데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밤입니다. 분명 몸은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마치 대낮에 장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소란스럽기만 합니다. 이제 그만 자야지, 자야 내일 또 하루를 버티지 하고 억지로 눈을 감아보지만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아까 낮에 누군가 무심코 던진 서운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찌르기도 하고 다 큰 자식 걱정에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 해결해야 할 골치 아픈 돈 문제, 건강 문제들이 눈앞에 어른거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지요. 결국 스마트폰을 켜서 시간을 확인해 보니 어느새 새벽 2시, 3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다들 편안하게 잘만 자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하는지 서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당신이 잠들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당신이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늘 깨어 있어야 했던 그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 열기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 못 드는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니까요. 오늘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당신을 위해 엉킨 실타래 같은 마음을 스르르 풀어줄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라거나 운동을 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의 현자들부터 현대의 마음을 치유하는 의사들까지 잠 못 드는 이들에게 전해온 마음의 비결입니다. 이 이야기를 편안하게 옛날 이야기 듣듯 따라오시다 보면 어느새 미간에 잡혀있던 주름이 펴지고 꽉 쥐고 있던 주먹에 힘이 빠지며 나도 모르게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소중한 인연이 닿은 만큼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온갖 잡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찾아온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데 내 것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가만히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들, 당신이 지금부터 이 걱정을 해야지 하고 의도를 가지고 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문을 열고 들이닥친 생각들인가요? 우리는 흔히 내가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나를 찾아온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마치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에 먼지가 들어오고 낙엽이 들어오듯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는 끊임없이 5만 가지 생각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청객 같은 생각들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왜 옛날에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며 자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실수라는 생각과 나 자신을 한 덩어리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이 곧 나인 것 같으니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밤에 찾아오는 잡생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들은 생각을 나로 여기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 여깁니다. 기차역의 승강장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생각은 선로 위를 달리는 기차입니다. 돈 걱정이라는 기차가 들어옵니다. 자식 걱정이라는 기차가 들어옵니다. 건강 염려라는 기차가 들어옵니다. 보통 우리는 그 기차가 들어오면 무조건 올라타 버립니다. 기차에 올라타서 이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지? 큰일 났네. 사고가 나면 어쩌지? 하며 기차 안을 허둥지둥 뛰어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밤새 뒤척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잠드는 사람은 그 기차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서 바라봅니다. 아, 불안이라는 기차가 한 대 들어왔구나. 꽤 시끄러운 기차네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기차는 잠시 정차했다가 제 갈 길을 떠납니다. 아무리 흉측하고 무서운 생각을 실은 기차라도 내가 올라타지만 않으면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모든 생각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자리에 누웠는데 또다시 불안한 생각이 고개를 든다면 억지로 그 생각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아야지 자야 하는데 라고 되뇌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강아지에게 조용히 해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면 강아지는 더 크게 짖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또 손님이 왔구나. 하지만 지금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그냥 지나가시게. 옛 성인들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거울 앞에 붉은 꽃이 오면 붉은색을 비추고 푸른 잎이 오면 푸른색을 비추지만 꽃과 잎이 사라지면 거울에는 어떤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거울은 붉은 꽃이 왔다고 해서 너 왜 왔어? 하고 화내지 않고 꽃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본래 이 거울처럼 맑고 깨끗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온갖 잡생각들은 거울 위를 지나가는 구름 그림자일 뿐 거울인 당신 자체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많아집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들이 밤마다 유령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구름입니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휘젓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닥치지도 않은 불행을 미리 가불해서 쓴다. 걱정의 구할은 순수한 망상이다. 우리가 밤새 하는 걱정들을 한번 적어본다면 그중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22%는 너무 사소한 일이고 4%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진짜 문제는 겨우 4%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그 생각들 중 96%는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는 가짜들입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누운 채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에
아주 커다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하나씩 나뭇잎에 적어서 그 강물 위에 띄워 보내십시오. 돈 걱정이라는 나뭇잎이 둥실 떠내려갑니다. 건강 걱정이라는 나뭇잎도 빙글빙글 돌다가 멀어져 갑니다. 서운한 감정이라는 나뭇잎도 물살을 타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내가 애써 밀어내지 않아도 흐르는 강물은 그 모든 것을 저절로 바다로 데려갑니다. 당신은 그저 강가에 앉아 그 나뭇잎들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구경꾼입니다. 강물이 흐르든 말든, 나뭇잎이 많든 적든 강가에 앉은 당신은 젖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나는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 깊이 새겨도 머릿속을 꽉 채우던 압박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의 강물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 생각은 흘려보낸다 쳐도 내일 당장 닥칠 하루는 어떡하지? 내일 일어날 일들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안심이 되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밤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이것으로 이미 충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하루를 끝내지 못합니다. 몸은 누워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 오늘 김 씨한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내일 은행 가서 그 일을 처리 못하면 어쩌지? 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소매를 붙잡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라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은 단순히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조물주가 우리에게 허락한 강제 종료의 시간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해가 지면 호미를 싣고 집으로 돌아오듯 밤이 오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 일에서 손을 떼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마치 잘 그려진 그림 한 폭처럼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비록 그 그림에 원치 않는 얼룩이 묻었을 수도 있고 색칠하지 못한 빈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문 순간 붓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얼룩진 그림도 미완성인 그림도 오늘 하루라는 액자에 담기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둠 속에서 다시 붓을 들려고 합니다.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상상 속에서 그림을 고치려 애씁니다.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라며 덧칠을 하고 내일은 완벽해야 해라며 미리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옛 성현들은 하루를 일생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태어남이요, 밤에 눈을 감는 것이 죽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내일 걱정을 하던가요? 죽은 사람이 어제 일을 후회하던가요?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작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짊어졌던 가장의 무게, 어머니의 역할, 사회적인 체면, 이 모든 옷을 벗어두고 태초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는 이것으로 충분했다.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이뤘어야만 충분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내 몸을 누일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것,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늘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을 해낸 겁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 날도 있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오늘 밤까지 살아냈습니다. 그 끈질긴 생명력, 그 단단한 버팀보다 더 훌륭한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함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자식 농사를 더 잘 지었어야 했는데라며 자신을 타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과정 속에서 흘린 당신의 땀방울과 숨결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의 그 숭고한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면 마음의 대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옛날 성문이 닫히면 왕이라 해도 들어갈 수 없었듯 밤이 되면 걱정이라는 손님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해가 떴을 때 생각하마. 지금은 내가 쉴 시간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당신은 지금 지쳐있는 밤의 당신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기운이 넘칠 겁니다. 밤새 고민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겁니다. 밤에 하는 고민은 99%가 부정적인 쪽으로 흐릅니다. 뇌가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친 뇌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쥐어짜는 것은 피곤에 쓰러진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쉬어야 내일 또 달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져야 문제가 해결될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순서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이불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보들보들한 이불이 당신의 지친 어깨를 감싸줍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품처럼 말이지요. 이 이불 속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벙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빚쟁이도 들어올 수 없고 자식 걱정도 들어올 수 없고 노후의 불안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온기와 당신의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오늘 하루 고생했다라고 생각하고 내뱉을 때는 이제 다 내려놓자라고 속삭이십시오. 오늘 있었던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부끄러운 일들이 날숨과 함께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내 몸은 텅 빈 피리처럼 가벼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자도 되나? 내일 큰일이 나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마저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밤새 뒤척인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푹 자고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맞이할 때 당신의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잘 자는 것입니다. 꿀잠은 사치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주는 신의 선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가 마음속에 좀 스며드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의 짐은 내일의 내가 질 것이다. 이 믿음 하나면 무거웠던 마음의 짐 절반은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나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지혜가 바로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마치 거대한 강물 위에 편안히 누운 배처럼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을 가장 깊은 잠으로 안내할 핵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거대한 순리에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 못 들고 괴로워하는 이유 중 절반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노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애를 태웁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60년,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이미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인생에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오면 아무리 추워도 막을 수 없고 해가 지면 아무리 아쉬워도 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고민들 가만히 따져보면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것처럼 당신의 영역 밖의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의 문제도 자식의 운명이고 떠나간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몫입니다. 내 손을 떠난 화살을 고민한다고 해서 관역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쥐고 있던 운명의 핸들을 놓으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거대한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룻배에 누워 있습니다. 그동안은 당신이 노를 저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팔이 빠질 듯 아프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잠을 못 잤던 건 밤새 그 노를 젓느라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를 배 안으로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냥 강물의 흐름에 배를 맡기십시오. 강물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굳이 내가 방향을 잡지 않아도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삶이라는 큰 강물이 당신을 가장 알맞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어떻게 될 대로 되라지라는 포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준 삶을 믿는다는 위대한 신뢰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 숨 쉬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숨을 쉬었듯, 심장이 뛰는 법을 몰라도 심장이 뛰었듯, 당신을 살게 하는 어떤 큰 힘이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며 지구는 돕니다.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그 큰 힘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푹 쉬십시오.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머지는 하늘의 뜻이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며 온몸에 진정한 이완이 찾아옵니다. 자,
이제 정말 깊은 잠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 몸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털어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으십시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수건을 눈 위에 올려둔 것처럼 눈 주변의 근육이 나른하게 풀립니다. 이제 의식을 발끝으로 가져가 봅니다. 하루 종일 당신의 몸무게를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가락 하나하나에 힘이 빠집니다. 발목이 느슨해지고 종아리에 단단했던 근육이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무릎을 지나 허벅지, 그리고 엉덩이까지 하체가 묵직하게 침대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몸이 모래사장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바닥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허리와 등을 느껴보십시오. 꼿꼿하게 세우고 버텼던 척추 마디마디가 편안하게 이완됩니다.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졌던 당신의 어깨도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축 늘어집니다. 양팔과 손가락 끝까지 힘이 빠져나갑니다.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욕심, 모든 미련이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손은 이제 빈손입니다. 빈손이라서 참 가볍고 편안합니다. 목덜미의 긴장이 풀리고 꽉 다물고 있던 턱관절이 느슨해집니다. 입안의 혀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지금 당신은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혹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습니다. 그저 편안합니다. 들려오는 제 목소리도 점점 멀어집니다. 생각의 강물도 멈추고 오직 고요한 평화만이 당신을 감쌉니다. 당신은 오늘 참 잘 살았습니다. 실수했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깊은 어둠 속 안식처에서 영혼의 휴식을 취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개운한 몸으로 새로운 햇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밤 우주의 모든 평화가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제가 곁에서 편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꿈조차 없는 깊은 잠 주무십시오. 평온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